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송TV의 온라인 조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즐겁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송TV를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애터미 시스템 매뉴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 어떤 반응과 이런 어떤 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은 저희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스템 매뉴얼을 진행을 하진 않고요. 좀 부차적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스터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요일에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애터미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이신 경우에는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도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런 어떤 규정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회원 가입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원 가입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러 번 센터 이제 운영되고 있을 때도 많이 알려드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총정리를 해서 회원 가입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판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애터미 회원 가입을 할 때 먼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먼저는 저희 조건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이렇게 나눠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내국인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내국인은 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외국인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내국인과 외국인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히 외국인은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이 해외 거주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국인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가입을 시키시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가장 쉬운데, 자, 그렇다면 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일단은 이제 내국인이냐 외국인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 내국인을 가입을 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국인들은 이제 국가별로 조금씩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한국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누르시게 되면, 회원 가입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분류가 또 나오죠. 내국인,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거주 외국인, 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죠? 요게 지금 제가 아까 적어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해드린 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해외 거주 외국인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나뉘어요. 한국 법인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분들과 해외 법인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분류되는 부분들, 특히나 외국인 가입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구분을 해놓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국인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자, 가입하기 눌러보시면 그냥 전체 동의를 이제 해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이시나요?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카드 인증. 그래서 이 휴대폰과 아이핀과 카드 인증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휴대폰 인증입니다. 그쵸?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신 게 이 휴대폰 인증이고요. 먼저는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그리고 카드 인증이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휴대폰 인증을 하셔야 될 때는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 내 명의의 핸드폰이건,
가입자 명의의 핸드폰일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통신사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통신사 이제 저희가 여쭤볼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알뜰폰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SK세요, 뭐 KT세요, LG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알뜰폰 사용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통신사를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괜히 KT 쓰신다 그래서 인증을 해봤더니 알뜰폰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알뜰폰으로 들어가서 인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내용 알뜰폰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내 명의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신사 확인하시고 알뜰폰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분의 생년월일 그리고 당연히 내가 성함이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요 휴대폰 인증에 들어가면 통신사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LG 같은 경우는 알뜰폰은 괜찮아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바로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휴대폰 문자, 본인 확인해서 문자라고 써있고 왼쪽에 간편 본인 확인 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처음으로 지금 회원가입하거나 이런 분들은 요거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LG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문자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게 SK나 이렇게 눌러보면요. SK나 KT 같은 경우에는 눌러볼게요. 기본 설정이 간편 본인 확인 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본인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어플로 인증하지 마시고 뭐를 하셔라? 반드시 처음 들어가셨을 때 휴대폰 본인 확인 이 문자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입력해도 어플이 깔려있지 않으면 인증 받으실 수가 없어서 또 2번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딱 여기 들어오시면 SK나 K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 문자를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함과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요거 이제 좀 그 도용 방지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요거 남녀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성별을 제가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요거 정보만 입력하고 했더니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이제 번거롭게 여러 번 문자 인증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함과 생년월일과 모두 체크를 하셔라. 성별 터치하시는 거. 이건 적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요 왼쪽에 있는 적는 란 따라서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별을 여성분이시라면 여성을 터치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지 않게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여기 가끔 가다가 이 도용방지 문자 좀 숫자 알아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자,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터치하는 버튼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화살표로 된 버튼을 누르시면 숫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숫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이제 바꾸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요거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나와요. 이렇게 6, 0, 3, 8, 2, 9 소리가 되게 무섭게 나네요. 네,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다면 음성으로 들으셔서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여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 체크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아이핀 인증 같은 경우를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아이핀은 나의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비밀번호가 2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핀 인증을 대부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 명의에 휴대폰이 없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어려워져요. 근데 보통은 4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뭘로 하세요? 이걸로 하시잖아요. 자, 근데 4명의 휴대폰이 없는 분들이 인증을 하실 때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은데 인증을 하실 때 이제 보통 아이핀이나 카드 인증을 씁니다. 자, 아이핀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미리 발급받아 놨던 게 없으면 요거 조금 절차가 복잡해요.
IP는요, 내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때 보통은 이제 요거를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 내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없거나, 뭐 외국에서 오래 거주를 뭐 하시거나, 이런 분들, 금융거래 하실 때 사실 IP는 있으시면 편하거든요. 어떤 업무들을 처리를 할 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을 하시고요. 이거 필수예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이제 동사무소, 이런 곳에 가셔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비밀번호와 2차 비밀번호를 같이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내 아이디와, 이제 IP는 아이디와 1차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번거로울 순 있지만 정말 애터미의 사업 비전을 봤는데 뭔가 내 명의의 어떤 휴대폰 번호가 없어서 좀 가입을 하실 수가 없는 경우에 뭐 내 명의의 카드도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IPN 인증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드 인증 같은 경우에는 내 명의의 내 명의여야 됩니다. 내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으시면 되는데 모든 체크나 모든 신용카드가 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 카드 인증을 눌러보면 여기서 가입이 가능한 카드가 나옵니다. 요렇게 현대, 삼성, 농협, 국민, 하나, 그리고 BC, 롯데, 신한카드만 저희 가입이 가능하세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본인하기 가능하고요. 밑에 나와 있다시피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카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안 되고 대부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어요. 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인데 제가 그렇거든요. 그 우리은행 그 우리카드 그거 찍혀있지 않던데 없던데 자 이런 분들 보시면 BC가 찍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금융권에서 은행에 가셔서 이제 카드 발급을 받으시면요. 그 체크카드나 뭐 신용카드에 BC 카드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 카드에 여기 써있죠. 농협 BC, 우리카드, IBK 같은 자 요런 게 아니고 BC 로고가 표시된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요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주거래로 이용하셔서 카드 발급 받으시면 BC가 찍혀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요것들 꼭 확인을 해보셔서 이 안에 포함이 되면 내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인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드를 발급 받으실 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신한을 한번 해볼까요? 자, 카드 정보로 본인 확인하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어플이 있으시면 앱카드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일반 인증 이제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휴대폰 번호 내 카드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 명의로 카드 발급받을 때 은행에다가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들고 있는 카드 번호 뒤에 이제 두 가지, 네 자리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일 경우에는 또 체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서 ARS 인증을 선택을 하시면 이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뭐 두 자리 숫자를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ARS 전화 오면은 저희 이제 그 키패드 켜놓고 숫자 누르는 거 아시죠? 자, 그걸로 진행을 하는 게 카드 인증이에요. 사실은 휴대폰 인증을 해보셨다가 4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에 자, 그럴 때 이제 카드 인증을 하시는 게 좋고요. 4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다. 그러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IPN 인증을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 가셔서 발급받은 다음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몇 가지 주의사항 제가 전달 드릴게요. 그 휴대폰 인증을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휴대폰 인증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 휴대폰 인증이 오류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번호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꼭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함 같은 경우에 막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류씨, 성씨가 류씨이신 분들이 이분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름이 예를 들면 류송입니다. 제 이름에서 류송인데 어쩔 때는 류씨를 쓰고 어쩔 때는 유씨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유송이를 할 때가 있어서 이 핸드폰을 발급을 받을 때 내 성씨를 내가 실제 어떻게 입력을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타, 뭐 이름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오타를 낼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성함 이거 맞으세요라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이름이 뭐 전송이에요. 근데 제가 뭐 정송이로 쳤다든지,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발음으로 저희가 듣고 따라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이름을 꼭 그분이 확인을 하게끔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가입을 시켜드릴 때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서 성함이나 생년월일이나 그 핸드폰 번호 틀린 게 없는지,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유선으로 이렇게 제가 가입을 파트너들이나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거를 제가 보고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도 튕기거든요. 그러면 꼭 다시 한번 성함이나 뭐 생년월일이나 핸드폰 번호 오타가 없는지를 꼭 여쭤보셔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통신사 오타도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집에 인터넷을 SK를 써. 그래서 내 핸드폰도 SK인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을 보면은 이게 통신사가 KT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시고, 또 알뜰폰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통신사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휴대폰 보시면 좌측이네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SK텔레콤이라고 써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핸드폰에 통신사가 우리나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통신사 확인이 되셨으면 뭐만 확인하시면 된다? 알뜰폰인지 아닌지만. 오탈자가 반드시 없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두 번째는 개명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개명을 해서 옛날 이름을 알려주시거나 지금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자, 옛날 이름을 알려줬는데 핸드폰 명의를 내가 지금 이름으로 바꿔놓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름이 일치가 하지 않으니까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명을 해서 내 개명한 걸로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내 핸드폰에 내가 개명됐다고 통신사에다가 얘기를 안 해서 옛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름을 두 개 다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한테 핸드폰에 혹시 명의를 어떤 성함으로 해놓으셨나요? 라고 개명하신 적 있나요? 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명 여부를 꼭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거 꼭 그 명의자가 제가 이제 본인 명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못 알아들으시고 내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대뜸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개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명의가 정말 본인의 핸드폰 명의에 그게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별 체크 안 하시는 경우 이것도 꼭 놓치지 않고 성별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는 많이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요,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증번호 안 가는 경우가 뭐냐면, 이분이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내가 전혀 인터넷에 활용을 안 해서 어디에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요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요 온라인에서 본인 어떤 등록된 내용이 안 뜨는 거예요. 내가 내 명의의 핸드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 어떤 온라인에서도 인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애터미 고객센터를 통해서 좀 절차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타도 없고 뭐 개명한 적도 없고 폰도 내 명인데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상에 내 정보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휴대폰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 본사에다가 조금 확인을 하셔서 연락을 드려서 이분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맞게 절차를 맞게 입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납니다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그 정보를 달라고요. 그럼 알려주시면 이분은 뭐 이마저마한 이유로 지금 휴대폰 인증이 안 되십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본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진행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카드 기록도 없어가지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자, 이럴 때는 아이핀이 답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가셔서 발급받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거 뭐지? 내국인만 지금 했는데도 막 혼란스러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 한국 법인에 가입을 할 때 휴대폰과 아이핀과 카드 인증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휴대폰 인증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셔야 되는 게 본인 명의의 이제 그 휴대폰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통신사도 반드시 핸드폰 통신사인지, 뭐 인터넷 통신사인지 이런 것들 구별 지어주시고 알뜰폰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성별, 생년월일, 뭐 핸드폰 번호, 성함을 꼭꼭 이제 오타 없이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개명을 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카드 명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가능하고, 가입 가능한 카드 종류는 이제 저희 카드 인증 버튼을 눌러보면 거기에 뜹니다. 뭐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이런 것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도와드리면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 번호가 아예 안 날아가는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막 오류가 났대요. 그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절차를 밟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증 번호가 날아갔어. 이거 인증 번호가 날아갔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정보 입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제대로 된 정보 입력을 안 하면 인증 번호 자체가 날아가질 않아요. 오류가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인증 번호가 정상적으로 보내졌는데 그 분의 그 이제 회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떤 경우냐면 이 휴대폰의 용량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문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스팸 같은 것들 수신 차단되어 있는 거 못 오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의 이제 문자 메시지 설정에 들어가시면 차단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스팸 문자 같은 거 차단 서비스를 받으셔서 뭐 아니면 무의식 중에 애터미 문자 왔던 거를 내가 옛날에 차단을 해놔가지고 그게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문자는 핸드폰에서 들어와 있어요. 차단 메시지 확인하기를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그 인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인증번호가 날아갔는데 인증번호가 고객님한테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인증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막 오류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문구가 또 안 됐다는 식으로 그 인증이 안 됐다는 식으로 뿅 하면서 가입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는 뭐냐면 기존에 가입한 내 회원 코드가 살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가입자인 거예요. 기가입자. 제가 길게 써놨지만, 그러니까 애터미 회원이신데 이게 뭐 저 뭐 가입한 지 뭐 한 3년 됐고 물건 한 번도 안 썼어요. 뭐 이래가지고 탈퇴됐을 줄 알고 딱 보내봤잖아요. 근데 그 옛날 거래가 탈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 이때는 뭐 하시면 돼요? 본인의 자택으로 물건을 받으신 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1년 이상, 내가 물건을 구매한 지 1년 이상 지난 그 시점부터 미동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미동의 매출로 탈퇴를 하시고 다시 내 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거 그 미동의 매출 조건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이름의 아이디로 내가 우리 집 자택으로 물건을 내 이름으로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이 지났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 진행하다 보면은 막 미동의 매출 탈퇴하라 그러면 뭐 이거 1년 동안 내가 물건 산 거 없으니까 그냥 탈퇴해도 되죠 하면서 신규분들 실수하는 게 그냥 이분 걸로 로그인해서 내가 전산으로 탈퇴를 그냥 버튼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탈퇴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때는 어디로 해야 된다? 미동의 매출 탈퇴를 하실 때는 애터미 본사 콜센터를 통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콜센터를 통하셔야 되고, 이것도 반드시 그 가입을 하실 회원분이 옆에 있거나 그분이 직접 통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이 통화해서 미동의 매출 탈퇴가 안 되고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거쳐가지고 그 회원 가입을 하실 당사자가 요거를 본사 콜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요청을 하고 본인 확인이 진행이 된 다음에 본사 콜센터를 통한 탈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규분들 많이 놓치실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정도만 일단 내국인 회원에 가입된 부분들만 조금 확인하는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외국인 그리고 이 외국인 회원 가입할 때 국내 거주와 해외 거주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해외 거주 외국인은 한국 법인과 해외 법인을 통해서 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서 또 이것도 다음 주 금요일에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제 수요일, 아마 화요일이 되겠죠? 그때는 저희 애터미 시스템 매뉴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 가입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한번 특히나 지금 사업을 하신 지 6개월 안 되신 분들은 요거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파트너 분들과 함께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여러 번 반복으로 학습을 하시고 회원가입해보시면서 실수 없이 우리 소비자분들 가입시켜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